네, 2분 남았습니다. 8시 58분 됐고요. 양쪽 지수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빠져서 그리고 또 어제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장은 다소 좀 무겁게 출발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43% 하락하며 2228.14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2228선이면은 아직까지는 5일 이평선과 거리가 좀 있기는 한데 과연 오늘 장에 여기에서 좀 버틸지 아니면 장중에 더 밀릴지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낙폭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0.46%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출발 대기합니다. 가까스로 거의 한 3주 만에 700선 라인을 재차 밟게 됐는데요. 오늘 장 테스트 700선 라인 지지력 테스트 들어갑니다. 현재는 702.79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으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패턴, 오늘도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제 참고로 코스닥은 3% 정도의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몇몇 종목군들 그룹핑이 되는 쪽은 철강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인데요. 간밤에 상품 시장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상품 가격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었고요. 이 러시아 상품 거래소 쪽에서 알루미늄을 비롯한 이 금속 거래와 관련된 제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알루미늄을 비롯한 금속의 가격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오늘 가장 중요시 여겨졌던 이벤트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조금 전에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치 눈높이가 높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분보다도 훨씬 더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과연 게다가 또 그동안 삼성전자가 주가 움직임이 좋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 좀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 LG전자도 한 2시쯤 되면 발표를 하죠. 오늘 LG전자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바야흐로 어닝 시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IPO 시장도 그렇고요. 신규 상장도 속속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이나 있네요. 이노룰스, 모델솔루션 이렇게 두 개의 업체 신규 상장 일정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딱 오늘까지입니다. 중국 증시 휴장입니다.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양시장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때는 예고편이었나 봅니다. 지금 본장 시작하니까 낙폭이 좀 더 깊습니다. 1% 안팎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0.99% 하락하고 있습니다. 2215.73포인트 기록하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2210선 중반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면서 지금 700선 라인 내줬는데요. 오늘 장 699.41포인트 정도 선 기록합니다. 이러다가는 700선 라인이 이제는 저항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걱정들 하실 텐데요. 지금은 전거래일 대비로는 6포인트 정도 내주는 상황, 699.65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 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수급도 별로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양쪽 지수 하락하는데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쪽의 매도가 260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176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43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도 비슷합니다. 외국인 140억, 기관 250억,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관이 120억이네요. 외국인 140, 기관이 120, 그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7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다만 오늘 외국인 선물시장에서는 사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차익 비차익 거래다 매도 우위로 270억가량의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20억 정도 프로그램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번에는 업종별 동향도 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손바닥 뒤집듯이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확확 변하는데요. 오늘장 하락 섹터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섬유의복이 1.4% 정도 하락하면서 전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급락 종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고르게 2% 안팎으로 섬유의복 밀리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쪽 1%대 초반에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해운은 괜찮은데요. 항공이 좀 유난히 안 좋습니다. 해운도 많이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항공 섹터 전체적으로 좀 약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운송, 장비, 통신, 기계 순으로 1% 안팎의 약세권의 흐름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티는 섹터 보시죠. 아무래도 보험, 음식료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많이 강하지는 않고 보합권 내에서 버티는 정도의 흐름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약품도 몇몇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는 선방해주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가운데서 오르는 종목은 단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좋았었는데요. 오늘장 약한 장에서도 선방해주는 모습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장하자마자 이 종목부터 보고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입니다. 부진한 실적 여파 받으면서 오늘 닷새 만에 하락 전환돼 현재 낙폭이 1.6% 꽤 깊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5,400원권 기록하며 닷새 만에 일단은 반등 분위기는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낙폭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약 7포인트가량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안 좋네요. 닷새 만에 반등 분위기 꺾이면서 2% 정도 하락세를 보여줘서 오늘장 톱10 가운데서는 이 두 종목의 낙폭이 가장 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10위까지 대체로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띄고 있는데요. 오르는 종목 셀트리온 제약과 리노공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으로는 카카오게임즈가 4% 크게 밀려 내려가는데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은 이래도 저래도 진퇴양난인 상황이네요.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3만 원대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서요. 1,500개 넘는 종목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 종목은 613개. 원달러 환율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1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동안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쌀쌀하게 좀 찬바람이 분다 했더니 시장 분위기도 고스란히 이런 모습 띄고 있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예,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으니까 지금 보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은 또 그동안에 좀 삼성전자 올라왔다고 장비주들 또 올라오고 같이 올라왔었는데 삼성전자 안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하이닉스도 이제 덩달아서 또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은 예상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안 좋게 나왔긴 했지만 시장이 기대치가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오늘 정도 이 정도 하락하고 하는 정도 다시 전저점을 깰까 하는 데 대한 것들은 그렇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실적이 아마 오늘 웬만치 나왔어도 제 생각에는 보통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본 실적 발표 때까지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좋을 걸로 예상은 좀 안 했었고, 현재 삼성전자의 그 하단을 지지하는 것은 메모리 업황 부진에 대한 이제 선반영 플러스 그 ARM 인수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단이 이번에 또 깨질까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깨질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좀 장기간 이제부터 이제 횡보를 하면서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메모리 업황이 바닥을 찍는 걸 좀 기다리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본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지금부터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이제 소강 상태로 좀 들어갈 걸로 좀 예상을 좀 되기 때문에 반도체도 따라가지고 지금부터는 좀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갈 걸로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도체나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어떤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맞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지금 정유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오페크가 감산을 하면서, 지금 유가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지금 어제도 좀 올랐는데, 결국에는, 뭐, WTI 기준으로 많이 가면은 92, 3달러 단기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S-오일 같은 경우에도 한 1.7%, 8%, 2% 가까이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도 강세입니다. 한 4% 가까이 상승. 흥구석유 2%대, 한국석유도 한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건설주인데 이제 유가 관련 수혜주인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감산했다고 해서 뭐 계속적으로 유가 상승한다고 그런 기대감 갖고 좀 그렇다기보다는 역시 경기 침체 위험이 좀 계속 있으니까 유가는 저는 계속 뭐 많으면은 아까도 많이 가면은 92, 3달러 WTI 기준으로 결국에는 박스권 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일방적인 너무 상향에 대한 기대보다는 역시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가포르 정제 마진이 거의 뭐 0달러대까지 떨어졌어요. 한때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잠시 뭐 예전에 유가 마이너스까지 갔었듯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에너지주들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신재생 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과 이제 오펙과의 어떤 갈등 양상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오일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신재생에 대한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이 더 부각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신재생도 뭐 CS 윈드, CS 베어링, 풍력 쪽도 뭐 다들 이제 다른 데들 빠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그 상승권에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태양광 쪽도 보게 되면 오늘 하나솔루션 요즘에 이제 그 반등이 좀 나왔다 좀 조정 구간에 있지만 양봉이고, 대명에너지가 오늘 12% 올라가네요. 또 S에너지, 뭐 신성 ENG 이런 종목들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신재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필요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고, 투자도 실제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시장 타면서 또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들, 뭐 지금 뭐 낙폭과대 구간에 있는 종목도 뭐 유력한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삼강 MNT 많이 빠져 있고, CS 베어링도 많이 빠져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구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또 관심을 가질 타이밍이다. 여기 섹터별로 조금씩 좀 시각이 다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원수 전문가님 지금 어떤 종목 보세요? 카지노 종목 좀 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좀 유입이 되면서 카지노 업계에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GKL이 한 1.3% 오르고 있고, 파라다이스도 지금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1%대 상승. 요즘에 솔직히 좋은 뉴스들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런 쪽에서는 과거, 그러니까 GK나 파라다이스 뭐 이쪽에서 과거의 실적을 이제는 회복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좋은 뉴스가 없을 만큼 조금 이 좋은 뉴스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가도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버티고 있고, GKL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 하방 경직성 보인 다음에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이쪽 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지노 관련된 종목분들 요즘 연속성 있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시장 대비로는 좀 선방해주고 있는 현재 시세 움직임 카지노 쪽에서 흐름 봤고요. 다음 신기수 전문가님. 예, 전기차 쪽은 오늘도 먼저 셀업체 쪽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실적과 관련해가지고 3분기 때 제일 그래도 뭐 대형 섹터 중에서는 삼성 SDI도 실적에 대해서 좋은 전망이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좋은 전망이고, 셀업체들이 좋은데 그럼 소재업체들이 안 좋을까 싶은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뭐 그 양극재라든가 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업체들도 다들 뭐 실적이 좋을 거고,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좀 그 소재주들 중에서도 대형주들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에코프로 BM이나 LNF라든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을 타면서 이제 올라올 것 같은데, 단지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이쪽 전기차 쪽이 지금 시장을 그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살짝 걱정이 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부진한데 실적만 좋다고 이 종목들을 끌어올릴까 하는 데 대한 어떤 걱정들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11월 달에 FMC 때 금리 결정이 나고 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올린다면은 분명히 뭐 실적을 타면서 실적도 좋고 한 이쪽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지금 낙폭과제를 잡는다면은 1차적으로 봐야 될 섹터는 전기차 섹터로 보이니까 2차전지 쪽에는 유력 섹터들,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한번 좀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쪽도 좀 관심 가져 봄직하다. 낙폭과대주 가운데 종목을 고른다면은 2차전지 섹터에서 고르는 게 어떨까? 신기수 전문가 이쪽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는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삼성전자 오늘 실적 가이던스 발표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봐주셨네요. 신재생 쪽 그리고 2차전지까지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 여전히 좀 드러났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정유주들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해 주셨는데요. 그럼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현재 시장은 0.7% 안팎의 하락 움직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강한 종목군들 상품 관련돼서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금속 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데, 앞서서 정유주들은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철강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스트리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뭐 문배철강이라든지 중소형 철강사들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강판이나 철근 가격 인상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외신 쪽에서 나온 내용이고 아직까지 크게 반영은 안 되는데, 이 러시아의 UMMC 홀딩스라는 러시아의 이 광산 기업이 있고요. 여기에서 금속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알루미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런던의 금속거래소에서 거기서 만드는 거 우리가 매입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금속 관련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철강, 중소형 철강사들 움직임 강합니다. 얼마 전에 이 포스코 쪽에서 태풍 피해로 아무래도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한 차례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최현재 전문가님. 오늘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한데, 지금 원자재 가격은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원부자재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결국엔 산업용 전기료라든가 그런 쪽에서 올라가지고 지금 뭐 가격 인상의 움직임이 있다. 뭐 그런 뉴스도 제가 뭐 전해 좀 드리고 했는데, 일단 지수가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는 그러나 이제 뭐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 피해가 지금 빨리 복구가 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은 뭐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틈새적으로 지금 매수가 이쪽으로 뭐 조금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요. 카카오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현재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10%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5%대,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약세 흐름 6%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최근에 이 16,000원짜리 목표가를 잡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가 19,000원으로 2만 원도 이탈한 상황인데요. 사실 이 정도면은 팔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카카오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현재 카카오도 3% 정도 하락 52,500원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이 몸살을 앓는 가운데 카카오 그룹주 하나둘씩 상장할 때 증권사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이쯤 되면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네요.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일단 뭐 네이버 얼마 전에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이 있었고요. 카카오 그룹주들까지 지금 하이브 쪽 엔터 섹터까지 이런 분위기가 번지는 것은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신규 전문가님 이런 일련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카카오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투심인 것 같아요. 투심, 뭐 이제 리포트도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고, 특히 이제 카카오가 지금 보면은 5일선을 못한 지가 지금 5일선을 깬 게 9월 14일 날 5일선 밑으로 내려온 이후에, 지금까지도 5일선을 타질 못하고 계속 지금 밑으로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일단은 이제 이 카카오와 관련된 투심이 좀 잡혀야 되고 적어도 5일선을 한번 타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뚜렷하게 지금 카카오가 또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뭐 좋을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려올 만한 이유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 저는 잘 못하겠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럼 명확한 어떤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가 나오고 주가는 흘러내리고 리포트는 흘러내리니까 더 나쁜 리포트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좀 투심 안정화의 어떤 그런 신호가 좀 필요하고 그거는 이제 적어도 카카오가 5일선 정도는 회복하는 그런 이제 신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지금 그런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되나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한 번은 바닥잡이가 이 부분에서 한번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손실이 좀 크실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한번 좀 카카오가 5일선 타는 걸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이후에나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뭐 뱅크, 페이 이런 계열사들 상장할 때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비싸다 해도 증권사에서는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레포트 상당했는데 아마 배신감을 느끼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일단은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유일 에너토크부터 볼게요. 에너테크 이 종목이 한 5%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목이 유일 에너테크는 탄산 리튬 쪽인데 지금 다른 종목군들 로보티즈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현재 전문가는 로봇주들 좀 봐주세요. 네, 어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유일 로보틱스의 뭐 어떤 실적이 개선된다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유일 로보틱스 강하게 상승하면서 나머지 이제 종목들도 같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연속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도 안 좋으니까 일단은 조금 가벼운 쪽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본다면 실적 개선이 조금 눈에 보이는 쪽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일 로보틱스가 제일 선두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고 지금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매수의 관점은 유효합니다. 지금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지만은 저는 너무 이제 오늘 또 많이 오르면 사는 것보다는 장중에 조금 사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유일 로보틱스 차트 어제 잠시 보시면은요 어제 이제 제가 11선에서 저항이 조금 있을 것이다 했는데 11선 저항 맞고 좀 윗꼬리가 좀 달려서 어제 마감을 했죠. 하지만 오늘 이 고점 한번 또 테스트 해볼 것이고 지금 시장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조금 상승 돌파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렇게 본다면 2차적인 목표는 역시 21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시장에 지금 대안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은 그렇다고 본다면은 좋은 관점을 유지는 하지만은 너무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안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의견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가지고요 테마도 하나 보겠습니다.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 있고요. 이 마리화나 관련돼서 정책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정책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미국도 이런 흐름은 비슷하네요. 우리도 이 선거철 되면은 어떤 테마가 뜨고 이런 게 정책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나 관련해서 법안이 조금 더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세토피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화일약품이 있죠. 화일약품 오늘장 19% 정도의 급등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밖에 EDGC도 어제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장 우리바이오까지 관련된 종목군들 마리아나
마리아나 관련주 급등세 펼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까지 이런 종목 꾸준히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짧은 매매로 끝나야 될까요? 일단 그 접근은 짧은 매매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변동성은 아마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도 계속해서 변동성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절대 따라잡지는 마시고, 지금 이제 화일약품하고 오성 첨단 소재가 뭐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오성 첨단 소재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성 첨단 소재가 조금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화일약품을 기준으로 하시면서 매매도 대장주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화일약품 쪽으로 하시되,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 단지 이제 많이 빠질 때, 또 이제 급락하고 이럴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잠깐 잡아가지고, 잠깐씩 트레이딩하고 하는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향성을 타려면은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트레이딩 정도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엔터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전에 언택트로 묶이던 종목군들이 나란히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 섹터라든지 게임 섹터 전체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요. YG도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다가 하이브도 3% 정도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입니다.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 12만 5천 원까지 터치를 했고요. 지금 병역 문제 관련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증권사의 평가들도 나오고 오늘 증권사 목표가 하향 조정 기존이 27만 원이었는데 21만 원으로 내린 증권사 레포트도 좀 나왔습니다. 엔터 섹터 콘텐츠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현주 전문가님? 일단 엔터 섹터는 뭐 지수 빠지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같이 빠지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하이브, SM 오늘 하이브, JYP, YG 전부 다 좀 많이 빠지는데, 특히 나머지 SM이나 이런 쪽, JYP 이런 쪽은 빠지면은 그래도 좀 사볼만 하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수만 개인 회사의 관계도 정리하면서 배당도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펀더멘탈은 괜찮아지면은 주식 빠지면은 사볼만 하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이브는 BTS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주가에는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는 만큼 결국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이브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은 SM 지금 6만 원, 실적 대비 그냥 보지 않고 하이브 12만 원. 하이브가 배인데 과연 이 주식이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 BTS 문제는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불확실성은 일단 거쳐야지 주가가 방향성을 더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 모래 사막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 확실히 요즘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졌죠. 2029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이 사우디의 네옴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래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재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차트가 정말 아찔하게 오르네요.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히림이라든지 다스포 그리고 BMT 이런 종목군들은 많이 강하지는 않아도 강보합권 정도 상승 불편 종목군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계속 들고 있으면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그냥 계속 들고 있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지금 이제 그 대장주는 이제 한미 글로벌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전고점 부분을 계속 두들기고는 있는데, 이제 테마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수급 논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 위쪽에서 가령 매물 한번 맞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심리들이 이제 그 집단 심리가 좀 발생하면서 또 이제 긴 윗꼬리도 달게 되면은 따라잡았다가 금방 또 물리게 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탁탁 위쪽을 치면은 이제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이제 막 사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따라잡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저는 간다 하더라도 가령 위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따라잡는 거는 이거는 매매의 기본에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봉에서 매매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우디 정상회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따라잡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형태로 접근하시고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차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오늘장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에 CJ 제일제당을 비롯한 이런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업종지수도 플러스권으로 돌아서서요. 0.4% 정도의 오름세입니다. 서울식품도 4%의 강한 상승권 내 흐름을 띠면서 음식료 관련된 종목 얼마 전에 오리온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최현재 전문가님 좀 봐주세요. 네. 오늘 뭐 CJ 제일제당 말고는 삼양식품, 오리온, 농심, 그러니까 이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움직임이 그냥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CJ 제일제당만 좀 강한데 역시 방어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빠지면 좀 대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식의 변동폭도 좀 많지가 않지요. 역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대안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목표 수익률이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만큼 나올까 그거는 좀 회의적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5% 이상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이쪽으로 옮겨 타는 거는 그냥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조금 손실을 좀 방어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환영은 하는데 이걸 가지고 큰 수익률을 내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역시 하지만 역시 주가는 좀 무거우니까 저는 뭐 그냥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차라리 현금이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은 두 종목 시세만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 모델솔루션입니다. 이 종목은 공모가가 27,000원이었는데요. 현재는 공모가는 소폭 상회하지만 예전에 따상은 정말 옛날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모습 공모가 상회하면 그나마 좀 다행인 상황인데요. 상당히 사업 분야가 독특합니다. 모델솔루션이에요. 자동차, 우주항공 이런 데다가 어떤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그런 프로토타입 관련된 기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종목 코드는 417970입니다. 모델솔루션 오늘장 공모가를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청약 경쟁률이 1700대 1인가요? 굉장히 높았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면 막 따상 기대하고 했었는데 요즘에 분위기가 확실히 안 좋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노룰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공모가가 12,500원이었는데요. 공모가를 아주 약간 상회하는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자동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공모가 아주 약간만 상회한 정도의 수준으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